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식충식물 벌레잡이 제비꽃 소식입니다. 3년 전부터 소형 벌레잡이 제비꽃 에셀리아나를 키워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에셀리아나는 많이 보여드렸죠. 매년 세력을 넓혀가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이 되면 예쁜 꽃들도 많이 보여져요. 생각보다 벌레잡이 제비꽃은 다양한 품종이 존재해요. 저는 에셀리아나뿐 아니라 기간테아, 티나, 퍼플 모라넨시스, 그리고 잎이 길쭉한 아프로디테도 키우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제 난 스승님이신 귀하님 댁에 놀러 갔다가 다라이에 키우는 모라넨시스를 보고 꼭 이렇게 키워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집 근처 만화동산이라는 난농원에 놀러 갔다가 삽목판채 키우는 모라넨시스를 보고 홀딱 반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모라넨시스는 벌레잡이 제비꽃 중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품종이에요. 요즘은 화원에서도 많이 팔고 대형 화훼단지에는 없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구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귀하님도 그렇고 만화동산 사장님도 그렇고 그냥 숲에 단용으로만 키우시는데 잘 번져서 금방 이런 모습으로 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천 온실에서 키우던 모라넨시스들을 다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역시 지금 꽃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6화분이 보이는데 올 초 한 포트로 시작해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모라넨시스는 꽃색이 진해서 꽃을 피우면 정말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형종의 벌레잡이 제비꽃이다 보니 모아 키우기에도 정말 딱인 품종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잎에서 점액질을 분비해 뿌리팔이나 날벌레를 잘 잡습니다. 그래서 농장이나 온실에서는 이 벌레잡이 제비꽃을 키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모라넨시스들이 진천 온실에서도 열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붙은 벌레가 보기 싫으면 종종 잎샤워를 해주면 깨끗해져요. 저도 모라넨시스를 굴락으로 키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남은 일회용 용기를 준비했어요. 너무 깊지 않고 넓은 용기가 좋습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괜찮은데요. 저는 전기인두를 이용해서 물구멍을 뚫어 주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구멍을 뚫어서 물이 잘 빠지도록 했어요. 간혹 물구멍을 하나 이렇게 뚫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칫 그 구멍이 막히면 물이 빠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 이런 넓적한 용기를 사용하실 때에는 저처럼 최대한 많은 구멍을 뚫어주세요. 이제 모라넨시스를 모아 심기 위해 뽑아냅니다. 핀셋을 사용해 살짝 들어 올리면 쉽게 뽑혀요. 흙으로 키워도 되고 수태로 키워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벌레잡이 제비꽃들의 뿌리는 많지 않아요. 흙 표면에 살짝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얘는 새끼촉이 자라나와서 두 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핀셋을 넣으려고 보니 조금 어려웠어요. 어차피 뿌리가 많이 없으니 윗부분만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뿌리 주변에 있던 흙들을 살살 털어주었어요. 이렇게 막 떨어뜨리기도 하네요. 자, 각각의 촉을 잡고 살살 힘을 주면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됩니다. 온실에서 데려온 모라넨시스들을 한 촉씩 분리해 주었어요. 이제 잎을 정리해줘야 하는데요. 지금은 화분 하나에 한두 촉씩만 키웠기 때문에 잎들이 넓게 자라 있어요. 조금 빼곡히 키워보기 위해 아래 잎들을 떼어냅니다. 화분에서 뽑을 때 이미 충격이 가해져서 덜렁이는 잎들이 많아서 쉽게 떨어졌어요. 잎은 많이 떼어내도 큰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만 남기고 잎을 제거했습니다. 다른 애들도 똑같이 정리를 해주었어요. 대부분의 벌레잡이 제비꽃은 몸체가 굉장히 약해서 작은 충격에도 부서져 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택배 배송이 힘든 단점도 있습니다. 얘는 거의 잎이 다 떨어졌어요. 하지만 생장점이 살아있어서 곧 풍성해질 거예요. 떼어낸 잎들은 흙이 많이 묻어 있어서 물로 살짝 씻어줍니다. 굉장히 깨끗해졌죠. 이 떼어낸 잎들은 잎꽂이를 해서 번식을 시도할 거예요. 뿌리가 붙어있던 촉들도 뿌리를 물에 씻어 흙을 제거했습니다. 아깝긴 하지만 피웠던 꽃대들은 세력을 아끼기 위해 잘라주었습니다. 에셀리아나 잎을 수태 위에 올려놓은 지 한두 달 지났더니 이렇게 꼬물이들로 성장했습니다. 잘 키우면 몇 달 만에 이렇게 커져요. 이거는 잎이 가장 큰 기간테아 품종을 잎꽂이해 두었던 건데요. 2개에 성공했습니다. 진천 온실에서 떨어졌던 모라넨시스와 에셀리아나의 잎들을 수태 위에 올려두었더니 역시 새끼촉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벌레잡이 제비꽃들은 잎꽂이가 굉장히 잘 됩니다.
자, 이제 잎꽂이를 해볼 거예요. 최대한 오동통하고 튼실한 잎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종종 잎이 오래되어 반투명하게 변했거나 상처가 많으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잎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불린 수태 위에 건강한 잎들을 올려두기만 하면 됩니다. 몸체에 붙었던 부분이 수태 사이에 들어가면 훨씬 좋아요. 이 작업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수양한다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 잡고 작업했어요. 자, 이렇게 모라넨시스 잎꽂이를 완료했습니다. 뚜껑을 덮어놓으면 습도 유지가 잘 돼서 빨리 성공할 수 있어요. 이제 아까 정리해둔 모라넨시스들을 심어볼 건데요. 용기에 물에 불린 수태를 반절 정도 깔아줍니다. 뉴질랜드산 수태가 비싸서 칠레산 수태를 사용했더니 이물질도 많고 수태가 오동통한 느낌이 아니라 가느다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어차피 모라넨시스가 자라서 덮어버리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능상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수태를 손으로 살살 눌러서 편평하게 해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뿌리가 골고루 내리고 식물체가 들뜨는 현상이 없어요. 이렇게 정리해놓은 모라넨시스 촉들을 심어줍니다. 심어준다기보다는 그냥 뿌리가 수태에 닿을 정도로만 얹어주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수태 사이사이로 자라면서 알아서 자리를 잡습니다. 잎이 거의 떨어진 개체들도 종종 보이는데 금방 풍성해질 거예요. 이미 잎꽂이를 통해 어엿한 개체가 된 애들도 함께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수태에 뿌리를 내린 애들이기 때문에 따로 수태를 제거하진 않고 그대로 새 수태 위에 올려만 줍니다. 이렇게 분해한 모라넨시스들은 한 대에 심어주었어요. 심으면서 잎이 또 몇 장 떨어졌는데 그 잎들은 가장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 에셀리아나들도 구출해서 친구들 옆에 자리 잡아줍니다. 덩치 차이가 조금 나네요. 잎이 길쭉한 아프로디테도 일회용기에서 키웠는데 다른 애들 이사시키는 김에 키가 낮은 평토분으로 옮겨 심어주었습니다. 중간중간 상한 잎들이 보이는데 지금은 제거하기 힘들어요. 아직 새 뿌리가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자태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한 달 정도 뒤 뿌리가 잘 내리면 그때 묵은 잎들을 정리해줍니다. 화분만 바꿔줬는데도 굉장히 예쁘죠. 오늘은 이렇게 벌레잡이 제비꽃 모라넨시스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들도 잘 키워서 에셀리아나처럼 멋지게 키워보도록 할게요. 종종 성장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